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은 금융 세력의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세력들이죠. BIS, 국제결제은행이고요. 그리고 IMF죠. 국제통화기금. 그들이 굉장히 큰 기득권 세력인데 어떤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 움직임, 그리고 CBDC와 연관성,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와의 연관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한 컨텐츠로 좀 만들어 보고자 방송을 시작했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IS 국제결제은행입니다. 다시 말해 각 세계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각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다. 다시 말해 탑 오브 탑이라는 거죠. 이들은 돈의 가치를 부여하고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은 지금 발표를 했죠. CBDC를 발행하겠다. 민간 부문 협력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기사 몇 가지 읽어보면 CBDC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를 유통하는 작업이지만 국가 내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CBDC가 법정 통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화폐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응할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 가이드를 제시해 줄 테니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 각 세계 은행에서 이제 CBDC를 법을 만들어서 써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MF도 한번 볼게요. 국제통화기금이고요. 미국에 위치해 있죠. 역시나 기득권 세력들은 미국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1997년에 이제 외환위기 맞으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국가 부도의 날을 맞이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제통화기금마저도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 IMF고요. IMF도 마찬가지로 BIS처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용량 개발에 대한 IMF의 접근 방식, 즉 다시 말해 CBDC를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있다. 이제 곧 디지털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는 BIS의 어떤 PDF 자료인데 지금 뭐 페이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뭐 스마트폰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등등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요즘에 뭐 이 스마트워치로도 결제를 하고 있고, 피처폰, 교통카드 할 때 태그, 그 다음에 포스, 그 등등 많은 다양한 시스템을 이제는 하나의 CBDC로 표준화 시켜버리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ISO 20022 국제표준화기구와도 나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ISO 15022에서 20022로 가면서 굉장히 복잡했던 이런 시스템이 간결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심플해지고 빨라지는 굉장히 그런 좋은 시대, 디지털 시대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CBDC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준화를 어떻게 정의를 해볼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굉장히 시대가 다 이제 간편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애플 8핀이 있고 C타입이 있고 5핀이 있는데 이제는 다 뭘로 바뀌죠? 하나로 바뀌죠. C타입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CBDC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시를 들여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 6개 대륙 55개국에 걸쳐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70개 이상의 시장에 이미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까 BIS 보면 회원국이 총 58개국입니다. 58개국인데 그중에 리플은 벌써 55개국, 거의 90%가 넘는 그런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55개국이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페이먼트 시스템에 있어서 리플은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은 궁극적으로 대중적이며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면에 관한 네트워크를 공유한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와이어리스 트랜스포라고 해가지고 전자이체,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제가 만약에 쓰고 있다. 근데 여기서 페이팔로 자금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자이체 또는 스위프트를 써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수수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날 IT 분야에서 이 정보 전송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돼요. 그렇죠? 정보 전송 무료로 되는 시대지만 아직 이 자금 전송까지는 여전히 벽이 존재한다. 이 국내만 해도 다른 은행들끼리 이치하는 부분에서 수수료가 나오고 하물며 우리가 편의점 ATM 가서 출금할 때도 수수료가 나오는 판국이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도 우리는 최소한 2% 이상의 수수료는 부과가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 수수료의 불편함, 페이 시스템의 아직 비효율적인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닷컴의 경우도 결제 수수료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페이 시스템에 대한 혁명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 그 중심에는 전 리플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페이 시스템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봤을 때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가 있죠. 그리고 일본의 라인페이, 그리고 중국의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그리고 미국의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등이 있겠고요. 인도의 페이티엠까지. 이 부분은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중심에는 리플 시스템으로 될 것이다. 분산 원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CBDC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지금 홍콩이 6월 1일부터 이제 개인 거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리플과 홍콩도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죠. CBDC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FC 홍콩 선물위원회 보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규제 활성화 이미 협의를 마무리했다라는 부분. 이제는 정말 디지털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큰 그림에서 투자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은 아직까지도 약보합 상태. 왜 이렇게 누르고 있을까요? 바로 이제 미디어로 대중들을 누르는 거죠. 이번엔 또 PCE 가지고 누르네요. 물가지수죠. 이제 또 나중에는 PPI 지수, CPI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걸로 이제 또 누르겠죠. 하지만 6월 달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금리 동결이 나올 수 있는 스탠스 아직까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끝나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런 합의, 중국이 가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의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미국의 부채 상환,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라는 그 합의, 그 부분도 하나의 지나가는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리고, 저는 지금 계속 이더리움 계속적으로 스테이킹 통해서 벌써 0.22개의 이자를 받았어요. 굉장히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매일매일 스테이킹해서 모으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XRP, 라이트코인, 에이다 계속적으로 스테이킹을 통해서 불려 나가고 있다. 지금은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언급을 드리고요. 우리는 그 CBDC의 중심에 있는 리플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BDC란 무엇입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입니다. 이 국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의 한 형태이고, 그것들은 그 가치가 중앙은행에 의해 고정되고 국가의 화폐 통화와 동일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암호화폐와 유사하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미리 선점해 놓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 공유 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들 너무 긴 여정을 가셔야 되니까 조금은 힘을 빼시고 우리가 하나의 코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은 분산을 해서 조금은 본인이 공부했을 때 비전이 있다라는 그런 코인들의 공부를 해서 조금 다각화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포트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한 5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도 괜찮으니까 조금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2025년도까지 시간적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 명심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성공 투자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투합시다. 감사합니다.